Now I done grew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만에 책을 봐서 또 리뷰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책은 이 책이거든요. 네, 생명 경계에서다. 양자생물학의 시대가 온다. 네, 양자생물학 뭔가 있을 것 같죠, 제목에. 양자역학으로 생물학을 정의하고 뭐 설명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제목만 보면은. 그래서 이게 5개월 전에 샀는데 좀 제가 묵혀뒀다가 이제 읽게 됐어요. 좀 바빠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양자생물학 뭔가 기대되는 내용 있나요? 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지? 양자생물학. 저도 그런 기대를 품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다 딱 덮고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생각나는 게 많이 없고, 내용이 사실상 이게 양자 생물학이라는 어떤 학문으로 정의하기가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양자역학으로 생물학을 풀어 나가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시도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소개하려고 이제 이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전부터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요약하기 좋을까라고 이제 찾다가 이제 읽어드리면, 양자 얽힘이 생물학과 어떻게 얽히게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시켜야 한다. 첫 번째 개념은 떨어져 있는 두 입자 사이의 동시적 연결, 즉 얽힘이다. 두 번째 개념은 하나의 양자 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상태로 동시에 중첩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양자 얽힘과 중첩, 이 두 가지가 이제 양자 생물학을 설명하려고 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이제 양자 얽힘과 중첩이 이제 세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책이 이 책인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철새나 어떤 뭐 거북이, 뭐 그런 생물 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가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얘네가 알 수 있고 찾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유전적으로 그 정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겸 추측을 해보자면, 특히 철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자기장 있죠? 자기장을 직접 그 자기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이나 그런 거는 자기장의 흐름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추측이죠. 근데 어떤 동물들을 보면 그런 진짜 실제적으로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그런 거 보듯이 자기장의 흐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먼 위치도 찾아서 갈 수 있다. 네, 그런 예시도 있고, 그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란다. 식물의 광합성에서 엽록소가 있잖아요. 엽록소에서
반응 중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반응 중심으로 가는 과정이 한 가지 루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갈 수 있더라. 근데 그게 뭐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가고 또 다음번엔 이렇게 가고 다음번에 이렇게 가고, 이게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처럼 어떤 중첩의 개념으로 파동의 형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결맞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파동의 형태로.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생물 광합성을 결정짓는 어떤 광합성에서 중요한 어떤 반응 중심 경로라고 할게요. 그 경로에서 보니까 그게 어떤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예.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예로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좀 그게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중첩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양자 생물학이라고 이제 말하려면은 양자역학적 어떤 현상이 이제 큰 거시세계의 세포 안에서도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양자 결맞음이라는 어떤 현상이 꼭 필요한 건데, 이제 결 어긋남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중첩이 붕괴되고, 이제 그게 양자역학의 현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동시에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고정된 어떤 한 가지만 현상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미 양자역학적 성질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랑 양자 컴퓨터 아시죠?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 양자 결맞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결맞음이라는 게 깨지면은 중첩 상태가 붕괴가 되니까 이 컴퓨터의 그 성능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오류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큐비트의 중첩으로 인해서 계산이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온도에 가깝게 냉각을 시켜야 하고, 어떤 물리적으로 그 큐비트의 어떤 그런 원자들을 할게요. 원자들과 차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포에서 양자 결맞음, 그러니까 중첩 상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냉각시켜야 되고 차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니까 세포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자 진동들을, 주위에 분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 안에는 무수히 많은 원자와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많다 이거예요. 어떤 한 가지 그 분자나 원자가 그런 중첩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놈들만 딱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엄청 많은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들. 그놈들을 차단시켜야 왠지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포에서는 그런 주위의 분자들의 어떤 진동을 오히려 역이용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좀 있는데, 봅시다.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양자역학을
역학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런 중첩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뭔가 차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엄청 온도를 냉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그 차단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 중첩 상태를 깨지는 어떤 그런 거 자체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예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를 이렇게 지상이 있으면, 이게 땅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배를 건조해서 세우려고 하면은 진짜 딱 거의 정확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확하게 세웠는데 살짝 어떤 힘만 가해도 이게 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는 보니까 물 속에서 또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 속에는 수많은 주위에 물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오히려 배가 뜨고 있다, 그겁니다. 그 배라는 건 이제 생명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거 솔직히 이 책을 보면서 좀 와닿진 않았는데, 뭔가 느껴진 거 있었어. 여기서도 이 책에서 설명하지만은, 이런 세포 안에서의 양자역학적 어떤 현상들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 같은 어떤 다양한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은 오히려 인간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나 어떤 생명 현상을 모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넓게는 뭔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막거나 차단하는 것만이, 그거는 이제 단순 어떤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양자역학을 이게 그런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말하지만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냉각을 시켜야 되고, 어떤 그런 큐비트와 어떤 외부의 그런 차단이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면 오히려 성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책에서나 어떤 다른 데 보면은 어떤 미세 소관이나 그런 어떤 보면은 그게 양자 컴퓨터처럼 이렇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건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다시 이게 설명하기 진짜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주일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토막토막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 방에 뭐 읽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 방에 읽으려고 하면은 정신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딱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핑계긴 하지만은, 그래서 띄엄띄엄 하루에 1시간, 뭐 2~3시간 점점 조금 읽었지만은, 와닿는 거는 그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아직 양자 생물학이라고 말하기엔 좀 곤란하고, 양자적 상태의 어떤 증거,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포에서의 양자역학적 현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제가 요새 말을 더듬네. 여기서 제가 조금 제목을 보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의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나를 의식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의식, 이 의식이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좀 약간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신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소개 차원에서 책을 집필한 것 같긴 해요. 이게 다 인정되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더 이상 생물학에서는 나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튼 전 영상에서 보면은 생물학을 설명하는 대통일 이론 방정식은 없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어떤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짧게나마 자기장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큐비트, 얽힘, 중첩, 그런 게 나왔는데, 아니면 효소에서 어떤 양성자 간의 움직임이 어떤 동시적으로 중첩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DNA에서도 수소결합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양성자의 이동이거든요. 이게 중첩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결 어긋남이 발생해서 그거 자체가 이제 고정돼 있죠. 거시세계로 고정이 된 상태로 이제 쭉 이어져 오게 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작게 파고들면 생명도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과 설명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어떤 이론 방정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아쉽긴 해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문점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간 내용들이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말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좀 아쉽지만은, 그래서 도대체 이런 책을 도대체 누가 편집하고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그랑아리에서 또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번역 하신 분이 김정은이라는 분이 번역하셨고, 이 분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닉네임 아시죠? 닉네임 책을 두 개나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 궁금하네. 김정은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내용이고 참신하고 그런 내용을 다 번역을 해오셨어. 그럼 벌써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는 최신의 어떤 과학의 그런 거 내용을 알고 있고 앞서 나가신 분이니까, 저 좀 기회가 되면 저도 모르겠어요. 능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원서를 보고 편집이나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떤 번역한 어떤 책을 보고 감명을 받으면 그 번역한 사람이 또 다른 책을 번역하면 그걸 쭉 보고, 아니면은 그 감명을 받은 어떤 책의 출판사를 보고 출판사가 어떤 과학책을 또 펴냈네? 그러면 또 그걸 쭉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분이 쓴 책이 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있더라.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횡설수설 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책을 샀어요. 이틀 전에 리사랜드. 이제 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사려고 했는데 또 리사랜드 시리즈는 또 제가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을 보고 또 리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보셨으면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